직원들도 못 믿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진호입니다. 박나래씨 관련돼가지고 제가 좀 지켜보겠다고 했는데 오늘 연달아서 또 이슈가 터졌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하나둘씩 짚어가면서 주사 이모 사안, 사실 굉장히 막바지 내용인데 제가 굉장히 좀 궁금했던 게 있었어요. 뭐냐면 오늘 그 SBS 궁금한 이야기 Y에서 담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뭔가 새로운 내용이 나올 줄 알고 굉장히 유심히 지켜봤는데 시청자분들이 보셨다시피 제가 2주 전에, 3주 전에 했던 내용과 큰 차이가 없는 현장의 영상을 담는 위주로 조금 달랐던 것 빼고는 내용이 대동소이했다. 그러니까 시청자분들은 벌써 2, 3주 전에 제 방송을 통해서 생생하게 가장 먼저 그 내용들을 살펴봤다는 의미입니다. 제가 좀 방송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깜짝 놀란 소식이 하나 있는데 바로 이제 박나래씨 관련돼가지고 이런 기사가 나왔거든요. 박나래 매니저가 박나래 차량에서 남성과 특정 행위를 했다 해가지고 차량 뒷좌석에서 원치 않는 상황을 강제 인지하게 됐고 진정서에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주장이 담겼다. 박나래 매니저들이 노동청에 제출한 진정서에는 그간 알려지지 않은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주장한 내용들이 담긴 걸로 파악됐다. 매니저들이 함께 있는 차량에서 박 씨와 동승 남성이 특정 행위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다. 운전석과 조수석에 타고 이동 중이었는데 박 씨가 뒷좌석에서 남성과 함께 특정 행위를 했다. 차량이라는 공간 특성상 상황을 피하는 게 그리고 자리를 벗어나는 게 불가능했다. 박 씨가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서 원치 않는 상황을 시각, 청각적으로 강제 인지하게 했다. 대형 사고가 일어날 뻔했던 위험한 상황이다.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나왔는데 사실 굉장히 조금 안타까운 내용입니다. 왜냐하면은 누구 하나 잘못되면 어떡하나라는 생각까지 좀 들 정도예요. 왜냐하면은 이 내용은 이미 지난달 초에 제가 제보받았던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뿐만 아니라 다른 매체에서도 제보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다루지 않았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디스패치도 이 내용을 인지하고 다루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는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또 종합편성 방송인 채널A에서 이거를 그대로 방송했다는 게 좀 믿기지가 않습니다. 사실 제보자들 입장, 매니저들 입장에서는 진정서에 넣을 수 있죠. 충분히 넣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원치 않는 상황을 당했기 때문에. 근데 방송사 입장에서는 이게 아직 결론이 나오지 않았고 지극히 사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확인되지 않은 상황인데 그런데 이걸 보도했다. 진짜 이건 가면 되돌릴 수가 없는 거잖아요. 한번 나오면은 안타깝긴 합니다. 이게 이제 좀 안타깝지만 어쨌든 이게 뭐 직장 내 괴롭힘 진정서로 냈기 때문에 매니저분들이 사실은 전부터 주장했던 내용이긴 했습니다. 어떤 경로를 통해서 나왔는지는 제가 파악되지 않습니다. 진정서에 적혀있으니 내보낸 거겠지. 그렇죠. 그 진정서에 적혀있으면 내보낼 수 있죠. 그러면은 거꾸로 누군가가 이제 어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서로 간에 원한 관계, 안 좋은 관계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일방 당사자가 이것까지 했다라고 진정서에 넣은 것을 이게 너무 개인적인 부분인데 터뜨렸을 때 나중에 사실이 아닌 것이거나 혹은 잘못 알려진 것으로 나왔을 때가 큰 문제라는 거예요. 돌이킬 수 없으니까. 일단 오늘 메인 주제는 궁금한 이야기 Y에서 박나래 씨 관련된 주사 이모권을 했는데 이 부분에서 특별한 게 좀 나올 것 같아서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일단은 전체적으로 내용 살펴보니까 지인들 진술이 나왔고요. 두 번째는 문제가 된 해당 성형외과 원장의 출연이 했고 세 번째는 주사 이모의 과거가 나왔습니다. 처음부터 본인이 의사라고 했다. 본인이 2학년 재학 중에 남자친구였던 지금의 남편을 만나서 딸을 낳았다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사 이모가 주사를 놓는 모습도 직접 보고 직접 낳고 상태가 안 좋았다. 이런 내용들도 함께 나왔습니다. 그동안 주사 이모 리스트가 어떠느니 저떠느니 막 나왔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제작진 역시도 확인을 해보니까 주사 이모의 행태 자체가 수많은 연예인들을 다 끌어다가 마치 본인의 허위 커리어를 과시하는 명목으로 연예인들을 썼다는 의미입니다. 제가 앞서서 방송했던 내용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주사 이모와 관련된 연예인들한테도 컨택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저도 똑같은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한 명 한 명 공개하기가 부담스럽습니다. 확인이 안 됐으니까. 그런데 우리 김세희 씨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 SNS 확인했다고 공개했던데 정말 부끄러운 줄 아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은 이 내용은 그렇게 가벼운 사안은 아니고 굉장히 이제 주사 이모라는 사람이요 얼마나 좀 사기 행각을 했는지 그렇다면 사기 행각을 하는 데 있어서 결국은 박나래 씨나 입 짧은 햇님이 의사라고 믿고 당한 거잖아요. 근데 정말 몰랐을까에 따져봤을 때 그게 쉬운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내용들을 시청자분들에게 하나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주사 이모의 과거부터 주사 이모가 언제부터 의사가 됐는지 그리고 왜 속을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속았다고 하더라도 정말 몰랐는지 이런 부분들을 디테일하게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차례에 걸쳐 말씀드리지만 이번 사건의 본질은 매니저들에 대한 갑질이 있었느냐 없었냐. 그런데 이제 진짜 중요한 건 뭐냐? 제가 이제 인정하기 싫지만 이번 사건은 정작 주사 이모 건에 있어서 박나래 씨가 법적 처벌을 피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 역시나 본질은 주사 이모가 의사인 줄 알았느냐 몰랐다면 박나래도 피해자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취재를 해보니까 수차례에 걸쳐
말씀드렸지만 박나래 씨가 혹은 다른 연예인들이 이 주사이모 이 씨를 의사라고 볼 법한 상황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번 사건의 핵심은 단 하나다. 의사인 줄 알았느냐? 이게 아니고 이 상황이 불법임을 인식할 수 있는지 그 여부, 의사라고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의사는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해서 처방을 해가지고 처리가 이루어지는데 그런 비정상적인 방법들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모를 수가 있었느냐, 이런 내용들에 초점을 맞춰보자 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주위에서 주사이모가 왜 의사인 줄 알았느냐, 여기서 좀 중요한 내용들이 있는데, 일단 주사이모가 수차례에 걸쳐서 본인이 의사라고 주장을 했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박나래 씨나 나훈산에서 한번 큰 이슈가 됐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대만 현지 촬영일 때 문제였는데 2023년 11월에 대만 촬영 과정에서 그때 당시에 주사이모를 박나래 씨가 요청을 했어요. 불러가지고 이분이, 이 주사이모도 보통 사람이 아닌 게 이때 뭐 사촌의 지인들까지 해서 6명이 갔단 말이에요. 6명이 직접 가서 당시 나훈산 제작진들이 묵고 있는, 그리고 촬영도 함께 진행되는 호텔에 같이 묵었습니다. 그런데 제작진이 사실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현장에서 통제를 좀 엄격하게 한단 말이에요. 왜냐면 허락되지 않은 인원이 갑자기 들어와서 뭔가 한다든지, 허락되지 않은 인원들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사전에 허가된 인물들만 들어갈 수 있는데 갑자기 허가되지 않은 주사이모가 나타났던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박나래 씨가 당시에 수액을 맞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 과정에서 이제 촬영을 제대로 진행돼야 되는 나훈산 PD 입장에서는 황당하잖아요. 당신 뭐냐, 나가라, 이런 식으로 갈등이 벌어졌고, 이 과정에서 주사이모가 실제로 또 엄청 난리를 쳤나봐요. 요 내용들 박나래가 다 돼서 제작진 찾아갔더니 호텔 안에 약과 주사이모가 있었다. 처음 보는 사람이니까 누구냐라고 물어보니까 박나래와 우연히 만났다, 자신은 의사이고 방송사 사장도 알고 연예인도 다 안다, 어딜 감히 소리 지르냐면서 제작진과 싸웠다 하시는데, 이게 그때 당시 PD랑 싸운 겁니다. 알아보니까 자기가 MBC 사장도 안 달면서, 물론 본인 주장이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담당 PD가 그랬대요. 그러면 자르라고, MBC 사장한테 얘기해서 나 자르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자기가 왜 이런 개망신을 당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면서 막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이 주사이모가. 그러니까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 자체가 스스로 이렇게 대놓고 제작진과 사람들이 다 있는 상황에서 의사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정도로 스스로의 망상에 휩싸여 있었다. 그러니까 그만큼 자기 스스로 믿은 거죠. 엔비디아 대주주인 전청조와 뭐가 다른가. 사실 사이즈에서 다르지만 60조가 없었지만 어쨌든 이분 역시 본인이 스스로 의사라고 굳게 믿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제작진 앞에서 MBC 사장 이름을 팔면서 정말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에요. 단순히 그 의사라고 주장만 했느냐, 여기서 되게 중요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제가 앞서서 그 자료 유출 방지 차원에서 텍스트만 공개했지만 사실 이 주사이모는 자신의 SNS를 통해서 의사로서 증빙을 했습니다. 나름대로. 뭐냐, 그러니까 제가 그때 웃으면서 얘기를 했겠지만 여기 보시겠습니다. 카데바 수술복을 입고 수술용 라텍스 장갑을 손에 끼며 포셉을 이리저리 짚어가며 날카로운 메스칼로 인체를 해부해보는 시간. 의학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잊지 못할 것이다. 카데바 진한 포름 알데히드 냄새. 시신을 기증해주시는 분들에게 묵념. 요 내용들을 2012년 7월, 굉장히 중요합니다. 2012년 7월부터 했습니다. 이때부터 본인이 의사로서의 빌드업을 했던 내용들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냐? 아닙니다. 이제 본인이 뭐라고 했냐면 2013년 4월에는 본인이 직접 이제 의료봉사를 간다. 여기 보시면 2013년 4월 4일 해외 의료봉사 출국 입국 날짜 미정해 해가지고 보니까 타일랜드니, 그래가지고 본인이 마치 해외 봉사, 의료봉사를 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진짜일까 의심이 들잖아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했냐, 2012년도에 자기가 예과대 카데바에 대한 글을 올리고 2013년에 자기가 마치 해외 봉사를 간다고 했고 실제로 해외 봉사를 갔던 사진까지 올렸습니다. 바로 이 내용들입니다. 여기 보면 Tired 5 Surgical Planning ULB 자신의 SNS에 다 올린 겁니다. 이런 사진들 다 해서 올렸어요. 2013년 4월 28일까지 다 올렸죠. 다 이런 걸 올렸는데 과연 그녀는 해외 의료 봉사를 나갔을까? 명확하게 허위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한 이제 의료인의 이제 커뮤니티인데 2007년 의료 봉사에서 이 글이 2010년 7월 22일 날 올라왔습니다. 실제로 이제 우리 의료진들이 봉사활동을 나가서 찍었던 사진들을 정리했던 모양이에요. 해외에 있었던 분들. 여기 아까 요 사진이랑 동일한가요? 여기 요 사진이랑 동일합니다. 직접 실시간으로 보고 계십니다. 이렇게 2013년 4월 달에 무려 3년 전 사진을 갖다가 도용을 했다. 도용하면서 마치 본인이 의사인 것처럼 했다. 여기서 끝이냐? 아닙니다. 2006년에 있었던 사진까지 따로 도용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사진까지 다 올렸다. 저 사진 속에 주사이모 얼굴은 없는 것 같은데요? 하시는데 맞습니다. 본인은 없죠. 그런데 이제 마치 본인이 빌드업을 한 거예요. 2012년 7월에 의사 카데바 글을 올리고 2014년 4월 달에 나 의료봉사 간다. 4월 달부터 간다. 라고 했고 23년 4월 중순에 다시 이런 사진들을 하나하나 올리면서 내가 지금 의료봉사를 왔고 실제로 수술 중에 있다. 그리고 같이 동료들이 있다. 라고 계속해서 빌드업을 해서 준비를 해왔던 겁니다. 그러면서 심지어는 2017년 1월 11일에는 내몽고 보강병원은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대병원 규모의 종합병원이다. 보강병원에 내가 5년 동안 수없이 내몽고로 대학원을 다니며 쓴 술을 마셔가며 온갖 웃음을 지으며 드디어 MOU 체결 2년 만에 정식 계약서에 사인하고 보강병원에 한국 성형센터를 따냈다. 어느 정도 인테리어를 하고 이제 2월이면
내일이면 드디어 오픈이다라고 했는데, 아니 의사가 쓰디쓴 웃음을 짓고 술을 마셔가면 왜 한국 성형센터를 내기 위해서 쓰디쓴 술과 웃음을 지어가며 이거 미치겠다. 아니 왜 접대를 하러 가시는 거야 진짜. 아니 내문고에까지 왜 접대를 하러 가시냐고. 2007년 2006년에 있었던 인도 그 의료 봉사를 갔던 국내 의료진의 블로그 사진을 도용해가지고 마치 본인이 해외에 뭘 한 것처럼, 그리고 이 사진 빌드업을 끝내서 2017년도에는 쓰디쓴 술과 맥주 한잔 마셔! 내문고 말타! 이러면서 웃음 지어가며 현지 병원 의사들을 꼬드긴 끝에 한국 성형센터를 내게 됐다는 그녀의 주장.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이 2012년 이후에 그녀를 만났던 사람들은 그녀를 의사라고 인지할 만한 상황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겁니다. 이걸 본인의 개인 SNS에 계속 올렸기 때문에 그렇게 인지한 사람들이 분명하게 있었다. 왜 하필 레몬고일까 하시는데, 중국 내부에서는 그렇게 한국 성형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사람들이 많대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성형외과에서 속눈썹 붙이고 이런 분들에게 가운을 씌워주면서 그분들에게 의사처럼 비춰지게 하는 행위들이 실제로 있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런 행위를 이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게 있죠. 그녀는 정말 의사였을까? 여기서 이제 그녀의 행적을 살펴볼 수밖에 없는데, 역시 궁금한 이야기 Y에서도 확인하지 못했던 내용들 제가 다 확인을 해봤습니다. 뭐냐면 주사 이모에 대해서 다룬 이후에 그녀에 대한 제보가 계속해서 이어졌어요. 그래서 그녀의 행적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역추적을 해봤다. 물론 이게 진실이 아닙니다.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좀 어느 정도 있습니다. 왜냐면 본인 피셜도 있거든요. 본인 피셜. 그리고 분명한 것은, 저는 오늘 주사 이모에게 연락을 취했어요. 그래서 주사 이모의 입장을 듣고 싶다고 했더니 남편분이 받으셨더라고요. 남편분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받았습니다. 50대 남성 뭐 이렇게 막 받으셨는데, 제가 충분히 설명을 하고 반론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제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주사 이모의 피셜까지 해가지고 살펴보면, 자 이게 뭐가 있냐면, 디스패치에서 그녀 그 주사 이모에 대해서 얘기한 것과 제가 얘기한 게 좀 달라요. 뭐냐면, 저는 속눈썹 붙이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한편 디스패치에서는 주사 이모의 과거에 대한 제보를 받았다. 제보자는 주사 이모는 한국인이 맞다. 의사면은 전혀 없고 조리사 자격증이 있는 걸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전 남편과 함께 호프집을 운영했다. 전 남편이 죽고 지금의 남편을 만나 성형외과 브로커를 했다. 의료인이 아니다. 환자를 유치해 수당을 받는 영업이사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디스패치랑 저랑 좀 틀리니까 제가 역추적을 해보면서 추가적으로 확인해봤더니 여기서 말씀 못 드렸던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왜 갑자기 속눈썹 붙이는 인물이었는데 호프집을 운영했다고 하느냐? 그랬더니 이제 그녀의 지인들의 진술을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그녀는 그 지역에서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 상경을 한 것을 보입니다. 상경을 했는데, 그녀가 상경 이후에 했던 일이 뭐냐면 호프집에서 알바했어요. 이 호프집에서 알바를 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호프집을 운영하는 분과 전 남편분이 서로 좀 알고 있었나봐요. 가족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호프집을 알바를 하는 과정에서 전 남편분께서 일식 요리사분이었거든요. 조리사 자격증을 가진. 그래서 이 과정에서 두 분이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굉장히 결혼을 일찍 했고, 그 과정에서 아이도 낳았습니다. 자녀도 있고. 그래서 호프집이 왜 나왔느냐? 그녀가 속눈썹 붙이기 전에 했던 일이 바로 호프집 알바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정확히 보시면은 뒷배도 맞고 저도 맞다는 겁니다. 어쨌든 2000년대 초반에 일은 결혼을 했고요. 당시에 지인들과 혹은 그 지인들의 집, 손님들의 집을 찾아다니면서 뭘 했냐? 속눈썹 전문가가 됐습니다. 전문가. 이게 저도 어떤 일을 하는지 몰라요. 속눈썹 붙이는 일이라고 하는데, 이러면서 손기술을 익혔고, 그 다음에 2008년에서 2009년 추정되는데, 여기서 전 남편분이 사망하면서 사고사였습니다. 사고사였는데, 그녀의 삶도 이 시기를 기점으로 180도로 달라졌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됐느냐? 전 남편의 그 사고 이후에 중국에서 화장품 및 의료기기 하는 사업가 남편을 만나게 됩니다. 이러면서 개명하고요. 그다음 성형 수술을 시술하죠. 그러면서 완전히 다른 인물로 거듭이 납니다. 직업도 바뀐다. 결국은 2011년 기준으로 완전히 달라져요. 그냥 고향에서 올라온 순박한 친구, 말 잘하던 친구, 열심히 살려고 했던 친구까지는 2000년대 초반부터 2011년까지, 이 2012년부터 완전 180도로 달라진 그녀를 마주할 수 있었다. 2012년 경부터 성형외과에서 영업실장을 했다. 환자 따오면 그거에 대해서 커미션 받는 분.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그녀가 말을 굉장히 잘하고 주위의 사람들과 굉장히 친근하면서 부침성이 좋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비만 병원 이런 데서 지인을 알게 됐다고 합니다. 그 지인이 간호조무사분이었는데, 그때 이제 비만 주사 같은 걸 놔줬는데, 그때 유명한 게 뭐였냐? 아이돌 주사라는 이른바 레드 주사를 그게 선풍적으로 인기를 끌었대요. 그러면서 지인을 통해서 이 기술을 습득합니다. 물론 그때 당시 알았던 이제 그녀의 지인분들은 그녀가 말을 너무 험하게 하고 좀 허풍이 세가지고 잘 믿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 영업실장의 이력과 간호조무사의 지인과의 그 친분을 바탕으로 주사를 넣는 것을 좀 배웠나 봐요. 그 다음부터 그녀가 갑자기 2012년 본인이 이제 예과대 나왔다. 앞서서도 이제 의사분들의
본인의 피셜로는 예과 2학년 때는 해부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거 자체가 거짓말이란 얘기였는데 예과 2년생이라고 주장을 하다가 중국 뭐 내몽고 바오강대에서 본인이 성형센터를 얻게 됐다. 이런 얘기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거짓말의 단계가 순발력으로 치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빌드업을 해가지고 2012년 이후에 그녀를 알았던 사람들은 의사구나. 실제로 그 궁금한 이야기 Y에서도 그랬잖아요. 아니 본인이 원래는 의사인데 이제 의사로는 막 수술실 들어가서 수술하는 거 너무 힘드니까 환자 유치하면 훨씬 더 많은 돈 버는데 내가 왜 그거 하냐. 이런 식으로 추가적으로 빌드업을까지 했다. 그래서 주위에서는 그녀를 의사로 알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있죠. 정말 불법인 줄 몰랐을까는 다릅니다. 그녀가 의사인 줄 알았죠. 이게 뭐 샤이니 키나 입 짧은 햇님이나 박나래 씨나 그녀가 의사인 줄 알았던 거는 명확한 사실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 우리가 아무리 주위에 의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의사가 갑자기 우리 집으로 와. 우리 집에서 그냥 주사 한 대 놔줄게. 우리 집에서 수액 한 대 놔줄게. 의사는 그렇게 못하죠. 왜? 잘못하면 면허 날아가는데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잖아. 이렇게 해서 의사인 줄 알았던 것과 불법인지 인지했느냐 아니냐는 분명하게 다른 내용입니다. 실제로 제가 확인해보니까 좀 친한 분들이 있었어요. 박나래 씨나 햇님이나 키나 제일 친한 분이 태국의 뭐 배우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가깝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뭐 불법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일단 분명한 것은 박나래 씨랑 입 짧은 햇님까지는 관련 사건에 연루돼 있죠. 그러니까 친했던 것은 친한 연예인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저희 가장 핵심 뭐냐, 만약 의사라고 믿었다면 링거를 집에 가서 만난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거 의심해볼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고, 두 번째, 의사라고 믿었다면 적어도 처방전은 의사가 어떻게 약을 갖고 옵니까? 의약 분업이 돼 있는데 의사가 내가 처방전 줄 테니까 그거 가지고 약국에서 받아서 오세요 라고 해야 되는데 약 자체도 주사 이모로부터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장 결정적인 내용이에요. 결국은 특히나 이제 주사 이모의 경우에는 약도 직접 구하고 링거도 직접 놔주고 자신의 집에 의료기기까지 설치해서 링거까지 놨다는 부분들이 분명하게 자료로 남았다. 의사인 줄 알았다는 주장에도 허점이 생길 수밖에 없다. 즉 법적 처벌 가능성이 생긴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내용들이 처방인데, 이 주사 이모는 본인이 약까지 직접 확보하고 박나래 씨와 입 짧은 햇님에게 건네줬습니다. 약을 공수해와서 건네준다. 그러니까 단순히 의사라고 하면 처방전 내주면 되는데 약까지 직접 갖고 와서 본인이 직접 놔준다. 이게 굉장히 의아하잖아요. 그래서 살펴봤더니 어떤 식으로 건네주느냐, 총 3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뭐냐, 첫 번째, 주사 이모가 자신의 집에 문고리에 약 올려놓을게 카톡을 보내면 이 매니저들이 주사 이모 집에 앞에 가서 그 문고리에 걸려있는 약을 가져와서 공수하는 방법이었습니다. 특히나 이 입 짧은 햇님과 박나래 씨가 놀라운 토요일이라는 프로그램을 같이 했잖아요. 예능 프로그램을. 그래서 햇님의 매니저가 집 앞에 가서 그걸 가져다가 녹화 현장에서 약을 분배하는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이제 입 짧은 햇님을 주사 이모는 굉장히 친했나봐요. 햇님아, 햇님이 이렇게 불렀습니다. 굉장히 가깝다는 의미죠. 그래서 금요일 놀토 촬영 때 햇님이한테 전해주라고 할게 했던 부분들이 분명하게 기록으로 남았다. 금요일에 놀토 촬영 때 햇님이한테 전해주라고 할게. 실제로 놀라운 토요일에 녹화일은 금요일입니다. 특히나 이제 입 짧은 햇님은 단순히 박나래 씨뿐만 아니라 우리 뭐 다른 멤버들에게도 전해줘, 이런 내용들이 대화 과정 속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입 짧은 햇님의 경우에는 주사 이모와 굉장히 끈끈한 친분을 바탕으로 굉장히 적극적으로 운반까지 해줬다. 그렇기 때문에 입 짧은 햇님의 형사적 처벌 가능성은 한층 높아졌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주사 이모 등의 남편이 적극적으로 운반책으로 활약을 했습니다. 뭐냐면 남편한테 지금 어디야? 이렇게 위치를 물어보고 상암에 있어? 혹은 파주에 있어? 그래서 그러면 촬영 현장에 직접 보낼게 해서 주사 이모의 남편분을 지인분들은, 그 당사자분들은 뭐라고 불렀냐면 형부라고 불러가지고 이 형부 보낼게. 그래서 이 남편분이 직접적으로 이 약을 전달해주는 전달책으로 활약하기도 했다. 다만 이런 가족들이 직접적으로 이동하기가 어렵거나 정 급할 때는 퀵으로 보낼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마약류, 뭐 나비약이 있냐 없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그 봉투에 담겨있기 때문에 그냥 모르고 전달할 수가 있잖아요. 운반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쨌든 그 과정 속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주사 이모의 가족들, 그러니까 남편 등이 운반에 이동됐다. 근데 이 퀵 같은 퀵 기사들은 이 내용들이 그냥 뭐 의약품인 줄 아니까 문제가 안 되는 줄 알지만 남편분의 경우에는 명확하게 이게 어떤 약인지 알고 갔을 가능성이 무척이나 높다는 겁니다. 세 번째, 박나래 씨가 직접 링거 등을 맞을 때 오피스텔을 가잖아요. 그때 직접 가져오는 방법. 내용들 보니까 그 약들은 아침, 점심, 저녁 기본적으로 3회 분량으로 한 달치씩 처방이 돼. 굉장히 신기해요. 이 효과가 되게 좋았나봐. 진짜 한 달치씩 꾸준히 다 먹었다. 그리고 한 달 내내 거의 약을 복용하지 않는 날이 없었나봐요. 그러니까 이제 박나래 씨 경우는 술을 굉장히 많이 먹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매일같이 이 약들을 아침, 점심, 저녁으로 복용했다는 의미인데 진짜 빨리 적발이 돼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주사 이모는 의사도 아니고 간호사도 아니잖아요.
특히나 약사는 더더욱 아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거 있죠. 과연 어떤 식으로 약을 처방했을까? 그래서 오늘 단독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정황을 제가 포착을 했습니다. 주사 이모의 발언을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확보를 한 게 뭐냐? 주사 이모의 가족들과 지인들이 동원됐던 정황을 포착했다. 실제로 주사 이모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최대한 처방 많이 받으려고 주민번호 3개 넣어서 처방전 뽑았다. 지금 약을 많이 준비하려고 처방전을 모으고 있다. 특히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단순하게 약을 일률적으로 수급한 게 아니라 박나래 씨의 몸 상태에 따라서, 햇님의 몸 상태에 따라서 처방을 달리했다. 이게 굉장히 의아하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 나래 씨 몸 상태가 어때? 그러면 거기 이걸 더 넣어줘야겠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분이 뭘 처방하냐면 우루사를 추가적으로 처방한 내용이 있어요. 결국은 본인과 가족들이 직접 병원에 가서 약을 받기 위해서 어떤 증상들을 얘기할 거 아니에요. 이런 증상들이어서 이런 약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해서 그런 식으로 처방전을 받아 쓴 다음에 약을 타다 쓴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주사 이모는 불만을 좀 토로하거든요. 요즘에는 약을 사려고 하면 민증이 있어야 한다 라고 불만 토로. 그리고 직원들도 못 믿는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본인의 가족들과 정말 절친한 지인을 적극적으로 약을 처방받는데 활용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의료기관을 통해서 처방받은 처방전을 바탕으로 약국에서 대리 수령을 했다. 대리 처방을 받고 대리 수령을 했기 때문에 이 내용들이 상당히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주사 이모의 남편분을 비롯한 가족분들이 적극적으로 가담한 내용들이 있다. 대리 처방부터 대리 수령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불법적인 요소로 점철된 사안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주사 이모가 출국 금지까지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주사 이모가 뭐라고 하느냐, 이런데 굉장히 치명적이잖아요. 박나래 씨 심지어 술까지 마시는 사람인데 여기서 건강 걱정을 해야 되는데, 나 같으면 이제 주사 이모의 집에 가서 링거를 맞고 주사 이모가 처방해주는 약이 뭔지도 모르는데 먹는 게 더 걱정이 될 것 같은데, 주사 이모는 오히려 박나래 씨의 건강을 늘 걱정했다. 매니저나 관련자들에게 우리 나래 씨 약 잘 챙겨 먹으라 그래. 간이 소중해. 한번 망가지면 큰일 나. 우리 나래 씨 약 잘 먹는지 옆에서 잘 체크해달라. 이렇게 건강까지 고려해주면서 이 약을 꼭 먹어야 된다. 이 약을 먹어야 건강에 좋다는 식의 가스라이팅을 지속적으로 이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참 납득이 안 가는 내용이죠, 사실. 큰일 날 뻔했어. 진짜 누구 하나가 이렇게 큰일 나면 어떡해.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또 뭐냐. 비용은 어떻게 냈을까? 비용은 냈을까? 있는데, 비용 내는 부분에 대해서까지 엿볼 수 있는 내용이 있었다. 뭐냐? 근데 이제 이들이 약을 어떻게 거래를 했을까? 궁금하잖아요. 당사자들 간의 직접적인 거래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자료를 통해서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수사기관에서 박나래 씨나 입 짧은 햇님이나 이런 분들이 직접적으로 어떤 식으로 냈다고 자료를 전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 내용 가운데 굉장히 의미 있는 내용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뭐냐? 대화 과정에서 이런 말이 나와요. 이번 약으로 약값은 다 썼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무슨 뜻이냐? 약을 한 달치씩 복용을 하잖아요. 한 달치씩 받아가는데 이번 달치가 끝으로 약값이 다 썼다. 즉 약값으로 일정 금액을 선불로 지급해서 차감되는 방식으로 정찰제 방식으로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처음에 약값 300만원 드릴게요. 그러면 한 달치에 예를 들면 예입니다. 예를 들면 50만원씩 6달 다 됐어. 그러면은 끝이니까 이번 달 이걸로 끝으로 약값 끝났다. 입금해라는 뜻이죠. 이런 내용들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내용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이 주사 이모라는 사람 자체가 본인이 의사라고 구라를 치면서 사기 행각을 벌이면서 사람들을 끌어모았던 건 맞는데, 처음에 그렇게 끌려왔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그 주사 이모의 집이라든지 혹은 약 등의 처방이 있어서 불법적인 요소를 알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사기관에선 면밀하게 살펴볼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이제 최근에 주사 이모는 한 대형 법인을 선임했죠. 선임했는데 사회에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